천부경에 보면요, 이 말로 시작하죠. 계집년자죠. 일시 우시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일종 무종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에서 시작하되 하나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로 끝나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없다. 여기서 아니다가 아니고 없다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 성경에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점에서 시작한다죠. 그러니까 R에서 시작한다죠. R이란 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자, 이 한 개인데 이 한 개 안에 뭐라 써져 있냐면 혼돈의 시대라고 써져 있어요. 혼돈의 시대에서 여기 안에서 이제 반고가 알을 깨고 나오죠.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면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땅. 예.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아니고 이집트 신화를 보면요, 오늘 봤는데 그 아톰이 나옵니다. 아톰에서 이제 태양신 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톰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혼돈의 시대죠. 이게 점이 혼돈의 시대에서 이제 질서로,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겁니다. 여기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이집트 신화에서도 아톰 하나에서 이제 질서로 갈라지는 거죠. 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게 우주라고 칩시다. 우주 전체라고 칩시다. 우주 안에는 우리 지구도 있을 거고, 뭐 우리 가족도 있을 거고, 세상 만물이 다, 물질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이 넓은 우주가 한 점으로 축소를 했단 말이죠. 하나의 점입니다. 점. 도트. 그러면 이 우주를 이 점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는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완전 혼돈의 시대죠. 혼돈이죠. 혼돈 그 자체예요. 뭐랑 똑같냐면 이게 거시세계고, 이게 가시세계죠. 가시세계고, 거시세계. 거시세계가 뭡니까? 양자역학이죠. 양자세계입니다. 양자가 뭐랍니까? 양자가 아톰이죠. 이건 양자가 아니고 이게 원자. 아톰이, 한국말로 했을 때 해석을 하면 원자입니다. 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원자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중간에 원자가 있고요. 그 주위로 이렇게, 이거 나사에서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 주위로, 원자 주위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물질은, 모든 물질은 기본 구조가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아톰이죠. 이 원자가 모여가지고 사람도 되고, 사람같이 안 그려볼까요? 띠우. 돌멩이도 되고, 건물도 되고, 쇠붙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 원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개발자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뭐, 앱을 개발한다 칩시다. 요즘 앱 많이 쓰죠. 아이콘으로 돼가지고. 앱을 보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조금 되긴 됐는데, 이 아톰이라는 개발 툴이 있어요. 이게 문서 편집기인데, 요걸로 갖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머들이 아니시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가 하는 기능은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기능은 뭐 요거는 게임으로 치면 이거는 뭐 물건을 든다는 메소드, 그러니까 기능이에요. 기능. 물건을 든다, 뭐 먹는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뭐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 메소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변수라 해서 여기에 뭐 물질이죠. 물질이 변수라고, 변하는 물질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 물질 갖다가 움직이는 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근데 좀 희한하게도 우연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이제 아톰이란 단어가 나와요. 원자라고 나오죠. 어찌 보면 이게 많이 맞죠. 21세기를 해킹 가능한 뭐 텍스트 편집기라고 해놨는데, 어차피 우리 세상이 다 원자로 이루어지 있지 않습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다 사는 거니까.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달 있잖아요. 우리 이상하게 달에 자꾸 제가 끌리는데, 달이요,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 가리는 걸 뭐랍니까? 일식이 일어나고, 일식은 해를 가리는 거죠.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월식.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이 월식이, 제가 왜 이래 생각했냐면, 프로그래밍 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그 화성 탐사에도 이클립스란 게 쓰였어요. 이클립스가 뭐냐면, 이게 아까처럼 아톰처럼 똑같이 그 프로그래밍 문서 편집기입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도구예요.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억수로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왜 이클립스라 지었을까? 이 이클립스가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일식이란 뜻이 있고 월식이란 뜻이 있어요. 왜 하필 그 많은 단어들 중에요, 왜 이클립스를 썼을까? 이거 참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클립스 버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이름도 웃겨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3.0 버전부터 지금 4.8 버전까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칼리스토 해가지고 처음에 클립스로 시작했죠. 일식, 월식이라 칩시다. 자, 이거 그림도 어떻습니까? 해를 달이 가렸죠. 이야, 신기하죠.
삼선이 딱 있고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고 눈에 띄는 게 뭐 유로파, 갈릴레오, 힐리오스, 태양신 나오죠. 달 얘기 나옵니다. 루나가 나옵니다. 루나 버전. 루나가 이제 달이라는 달. 마스도 나오고 화성도 나오고요. 이 네온도 나오죠. 네온 옛날에 그거 했지 않아요? 저 한인 차장님하고 달 막 연구할 때 네온 달에는 네온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네온이 그리스어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네온이. 그리고 옥시젠 여기 산소 나오죠. 그리고 포톤이 나옵니다. 포톤 델타죠. 이제 광량자가 나옵니다. 광량자 지금 원래는 광량자를 이거를 주제로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여기에서 좀 신기하죠. 광량자 빛의 속도로 가는 양자죠. 자 여기에서 요걸 한번 보면은요, 원자가 있죠. 자, 원자 이거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새로 그릴까요? 네, 새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원자가 있습니다. 아톰 원자. 자, 원자가 억수로 크게 확대했다 봅시다. 원래 원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 원자 안에는 과연 꽉 차 있을까? 이게 꽉 찬 물질일까? 꽉 차 있다? 응? 과연 이게 꽉 차 있을까요? 뭐 이래 물어보면 당연히 안 꽉 찼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예, 정답입니다.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거 연구하다가 놀랬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원자는 입자인 줄 알았어요. 입자인 줄 알았는데 이 속을 갖다가 탁 파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원자 주위는 이제 전자가 있죠. 전자 돌고 있겠죠. 실제로 또 이것도 밝혀진 게 전자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자도약이라 하죠. 빛처럼 전구 깜빡거리는 것처럼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전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원자 안을 딱 들여다보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소립자라고도 하죠. 소립자. 그 입자. 요 안에는 이제 또 양성자랑 거의 점이에요.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인가? 그 입자 가속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몇백 미터 됩니다. 여기서 이 거리가 한 몇백 미터가 되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관이 있어요. 진공 상태의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가 아니고 이 양성자나 중성자 입자를 탁 하나 쏩니다. 이쪽에서 여기 입자가 있죠. 이쪽으로 탁 쏩니다. 그래서 계속 가속을 붙이는 거죠. 가속. 그래갖고 이쪽에 자 이렇게 덧치면 자 이쪽에서도 입자를 탁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 어느 정도 속도까지 가속을 시키냐면 빛의 속도까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땅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 입자
이 입자끼리, 그러니까 소립자끼리요. 소립자. 양자라고 칩시다. 양자. 이 말이 많았어요. 양성자라고, 중성자라고, 소립자라고. 양자끼리 이렇게 딱 보면은 이 필드가 있어요. 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장처럼 장을 갖고 있어요. 이 장을 서로 이제 여기 양자니까 이게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데 둘 다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끼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석 보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는데, 이 청력이 발생합니다. 이 청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냐면, 요거 설명하고 바로 드릴게요. 청력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청력을 이겨야지만 이게 양자끼리 부딪혀서 이게 합체시킬 수가 있어요. 이 합체시키는 거를 앞에 말씀드렸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 가벼운 이 원자에서 무거운 원자로 바뀌죠. 앞에 수소 원자끼리 부딪히면 헬륨으로 바뀌듯이 무거운 원자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게 중성자가 튕겨져 나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중성자 튀어나가는 이거를 최소 단위, 지금까지 이제 관찰한 것 중에 최소 단위죠. 그 입자가 이제 쿼크라는 입자를 발견했어요. 이걸 쿼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자나 양성자에 해당되는 것이 뭐 쿼크 입자까지 나왔죠. 그게 이제 과연 그러면 또 이 양성자랑 중성자랑 이런 최소 단위 있지 않습니까? 쿼크 입자. 이거는 과연 또 안에 과연 꽉 차 있을 꽉이 안에 꽉 차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것도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텅 비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자, 우리 돌멩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돌멩이의 비유를 자꾸 하는데, 여기 돌이 있습니다. 여기 돌을 만지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딱딱하니까 돌은. 자,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촉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촉감이란 게 이 신경에서 이렇게 손에도 이제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신경이 타와가지고 여기 냅니다. 사람 얼굴이고 뇌까지 전달돼서 뇌에서 이제 얘가 만졌구나 눈으로 또 보겠죠. 그 촉각이 이 신경이 뇌에 전달되면서 촉감으로 이제 돌을 만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만졌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돌을 보면요, 이 속을 보지 않습니까? 돌의 원자 구조를 보면, 자, 원자가 있고 원자가 막 모여 있을 건데 원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가 있고요. 여기 어느 정도 전자가 있다. 전자는 원자보다 아예 전보다 더 작아요. 전자. 그러면 원자하고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원자하고 전자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이 거리, 여기와 여기 거리.
이게 만약에 농구공만, 원자가 만약에 농구공만 하다고 치지 않습니까? 농구공만 하다고 치면 이 전자까지 거리는 거의 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구공이라 치면 우리 학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각선으로 100m입니다. 그럼 운동장 20개예요. 이게 2000m죠. 2km가. 그러니까 이게 운동장이 20개 있는 정도 거리입니다. 엄청 넓죠. 그러면 이 원자, 정자가 이런 식으로 한데 원자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게 꽉 차 있다고 볼 수 있냐? 허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죠, 무. 만약에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만약에 없애고 이 원자끼리 하나만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이게 만약에 내 몸이라 칩시다. 내 몸에 있는 호공을 전부 제거했을 때 지금 크기가 이 정도죠. 그러면 이 점보다 더 작다는 말입니다. 이 점보다. 그러면 우리 사는 이 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구. 우리 사는 지구를 만약에 이 양자 사이에 호공, 그 거리, 비어있는 호공이, 그러니까, 그죠? 호공을 다 제거했을 때, 해봤자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우주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 물질, 은하계 하고, 다친다 칩시다. 은하나, 우리 우주 전체. 우리 우주 전체를 호공을 다 뺐을 때 원자의 크기는 얼마냐? 탁구공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우리를 보죠? 사람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게 과연 진짜를 보는 것인가? 답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텅 비어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박수를 치죠. 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립니까? 원래 그림을 못 그리진 않는데 막 손을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짝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짝. 자, 박수 칩니다. 박수. 그러면 이 손과 이 손이 왔다 가서 박수가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맞다 갔다고 할 수 있는 원자끼리,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원자가 원자끼리 부딪혔냐 이 말입니다. 원자끼리.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원자끼리 부딪힌 게 아니죠. 만약에 이 원래 본질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손과 손을 마주쳤을 때 이게 원래대로 하면 그냥 통과해야 정상이에요. 왜냐 이 안에 텅 다 비어 있으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안에가 거의 뭐 0에 가깝다,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요, 보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이게 전자가 돌고 있겠죠? 전자가 돌고 있고, 플러스고 플러스입니다. 여기 원자와 원자는요, 서로 만약에 이 원자와 이 원자가 비슷한 구조의 원자로 되어 있다 하면 인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더 세게 작용을 합니다. 이상하죠? 약간 청약이라 했는데 이거는 멀리 있을 때 과정입니다. 인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박수를 쳤을 때 원자와 원자끼리 부딪힐 확률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우리나라, 미국입니다. 미국. 한국에서 내가 미국 쪽으로 총을 딱 쐈습니다. 총알 아시죠? 그리고 미국에서 총을 딱 쐈어요. 그럼 내 한국에서 쏜 총알과 미국에서 총 총알이 서로 딱 마주칠 확률보다 더 작아요. 그럼 거의 뭐 확률 거의 0.1에 이래 되겠죠.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래 이래 하면 통과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짝소리가 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떨어졌을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졌을 때 이게 원자와 원자가 가까워졌을 때 마이너스 전자가 또 있겠죠. 자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는 그게 작용을 해요. 이게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 플러스고 그러면 또다시 요 사이에 청력이 작용합니다. 여기 서로 밀어내는 힘이죠. 멀리 있을 때는 인력, 당기는 힘. 가까이 있을 때는 미는 힘이 작용해요. 민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간격을 딱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게 바로 요 장이 있습니다. 자기 장을 갖고 있죠. 이게 필드입니다. 필드. 원자끼리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있죠. 사람 생각. 여기에도 필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에반게리온에서 나오는 AT 필드죠. 장이 있어요. 이 장 때문에 장과 장이 만나니까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그 연구원이 손으로 이렇게 돌렸죠. 그 설명하실 때 이렇게 그 플라즈마 그때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맨 처음에 모터를 먼저 발명했을까요? 발전기를 먼저 발명했을까요? 자, 지겨우실까봐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자, 원래는 발전기, 모터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발전기가 먼저 발명이 됐죠. 그러다가 이 발전기를 돌리다가 발전기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우리가 시계가 여기 있으면 이쪽
이쪽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이쪽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근데 모든 게 그렇죠. 쫄면도 그 실수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던킨 도너츠도 실수로 도너츠를 커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실수로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발명은 다 실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박람회에서 발전기 출품작 이제 출품 준비를 하다가 이 담당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로 되어 있겠죠. 그걸 갖다가 무심코 이제 다른 발전기에 접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이 바뀐 거죠. 극이 우리가 전류 극이 바뀌면 이제 발전기에 있는 모터는 이제 반대로 돌겠죠. 반대로 돌면서 이제 가동 안 하고 있던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모터로 발명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이 공학자 중에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로 발견을 해가지고 발명을 했다 해서 프레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밍 법칙 중에 이제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바른손 법칙, 모터는 왼손 법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전기 플라즈마 만드는 토카마 그 발전기에서 보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모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기를 먹죠. 전기를 먹으면서 자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계 방향은 에너지를 까먹는다, 감소시킨다. 시계 반대 방향은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까먹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밑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생겨요. 힘이 이렇게 생깁니다. 오른쪽. 그래서 알기 쉽게 이거 보시면 여기 발전기 있죠. 자, 이렇게 요 코일을 감은 데다가 이게 양옆에 이게 N극과 S가 있고 자석이 있죠. 모터도 그렇고 발전기도 똑같습니다. 자석이 있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전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발전기는 시계 반대 방향. 예, 반대 방향.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죠. 모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옵니다. 시계. 이게 또 어디서 적용되느냐? 우리는 지금 빅뱅 이론을 제가 믿지는 않지만 점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에 창조 성경에 보면은 점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주가, 우리 세상이 점점 펼쳐집니다. 요까지는 이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어느 정도 이제 질서로 왔어요. 근데 이게 맥스를 찍고 다시 무질서로 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느냐, 우리 그냥 한 개만 봅시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나의 원자가 점점 무질서해지면서 나중에 죽죠. 그리고 돌멩이도 바람이나 물,
비, 태풍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점점 깎여서 나중에 모래가 되죠. 그리고 이 모래가 점점 깎여서 나중에 먼지가 됩니다. 이 먼지가 또 공기 중으로 이제 흡수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질서지 않습니까? 입자가 이렇게 원자끼리 분자 구조를 이루어 가지고 안정된 질서의 입자에서 이렇게 무질서로 갑니다. 이게 세상 사는 그 원리예요. 요새 뭐 많이 얘기하죠. 엔트로피.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는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는 않죠. 시간은 직선형이다. 졌을 때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몇 분 전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봤을 때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의 그건데 단위인데 이 엔트로피라는 건 시간이 플러스 흐를수록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시간이 간다고 같은 말이에요.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우리 태극기 있죠. 태극기 보면은 여기 감이 이렇게 있는데 건이라는 게 이제 하늘을 뜻합니다. 양의 기운이죠. 지금 빨간색 태극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곤이 뭡니까? 이게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이 물이고요. 그리고 불이 입니다. 물과 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필드가 존재합니다. 장이 있죠. 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태극의 방향을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돌고 있죠? 우리 한국 태극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발전기 아닙니까? 방금 배운. 그러면 발전기 뭡니까? 생성, 창조, 뭔가 만들어내다, 시작. 문화 시작도 우리 한국에서 스타트 끊어서 이제 세계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많죠, 보시면. 그래서 이 세계 중에 우리 한국이란 게 중심입니다. 세계 중심이고, 이 태극기란 게 그냥 이렇게 태극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죠. 모든 그게 만들어집니다. 8개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시계 방향. 이렇게 가면 시간이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엔트로피 증가다. 그래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건 시간을 이렇게 간다. 창조한다. 이거 뭡니까? 앞에 말했던 에너지가
물질이 될 때, 에너지로 물질을 만들 수 있을 때 시간을 역행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죠. 밥을 먹고 싸고 다 이게 소모 아닙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시간도 시계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있는 게 없는 게 된다. 없는 게 있는 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주파수, 그때 마이크로 주파수 제가 얘기했었죠. 빛의 파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태양이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구상 물질 중에 음의 질량을 가지는 물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비듐이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음의 물질을 갖고 있어요. 음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공을 이쪽으로 밀었을 때 이 공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정상이죠. 근데 이 루비듐이라는 건 손으로 이쪽으로 밀면 반대 이쪽으로 가버려요. 신기하죠? 반물질, UFO, 네. 중력도 이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반물질, 이게 음의 질량 가지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중력을 이긴다는 얘기고, 공중에 뜰 수 있다는 얘기는 같아요. 재밌죠? 다음 시간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